무효, 감자 무효 소송에 의해서 하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회사법 통론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간다 라고 했을 때, 자,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가 어렵습니까? 유한회사의 설립 절차가 어렵습니까?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가 훨씬 어렵습니다. 복잡하죠.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더 주식회사가 큰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갈 때, 자,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이 주식회사 설립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롭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편법적으로 유한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그대로 가버리겠죠. 그냥 변경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 주식회사는 뭐가 중요하다? 자본에 관한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견제 장치를 위해서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해서 변태 설립사안 같은 경우에 검사인을 선임을 해서 그 조사를 하게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주식회사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유한회사를 만든 다음에 주식회사로 가는 경우 막기 위해서는 그런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갈 때는 어떻게 된다?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회사는 사채지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채를 전부 어떻게 될까요? 상환을 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의 이제 내용이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가려면 주식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회사는 해야지 없어지는 거니까 유한회사는 어떻게 돼요? 설립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 기간은 다 똑같고요. 자, 이번에는 합병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 회사가 A 회사가 있고 쉽게 이야기해서 B라는 회사가 있고 이게 자, 이렇게 C라는 회사, 새로운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A-라는 회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합병은 자, A 회사가 B 회사가 이렇게 합치는데 이렇게 합쳐가지고 A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A 회사가 B 회사, 쉽게 이야기해서 A 회사가 B 회사를 먹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 회사가 B 회사가 먹어버린 경우를 우리가 흡수합병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A 회사와 B 회사가 합쳐가지고 새로운 회사 만드는 경우 이거 뭐냐면 신설합병입니다. 새롭게 회사를 만들어서 합병하는 거죠. 이거를 신설합병 이것을 기존의 전속회사와 비슷한 회사로 만드는 거 이걸 뭐냐면 전속합병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A 회사와 B 회사가 합쳐져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 또는 기존 회사로 만드는 것 기존 회사를 변경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건데 이게 뭐냐? 합병의 개념이 뭐냐? 자, 두 남녀 A와 B가 결혼해서 부부가 됐다. 그렇죠? 그런 결혼은 이제 더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거 우리가 회사법 통칙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혼과 이 합병은 비슷하다. 자, 이혼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분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합병의 본질에서 학설은 인격 합의설과 현물출자설, 사혼 현물출자설, 재산 합의설 이렇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자, 인격 합의설이 다수설인데 이 견해에 의하면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서 한 개의 회사로 합동하는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 요건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도 계약일까 아닐까요? 혼인도 계약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의 자유화제는 모든 회사는 자유롭게 합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병을 아무렇게나 허용해 준 건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 그 제한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냐면 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회사가 주식회사나거나 유한회사 둘 중에 하나여야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쳐지면서 한 명회사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병은 기존에 있는 두 회사 간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소멸돼 버리고 없는 회사 상태에서는 합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거죠. 그래서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회사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전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합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이렇게 소멸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를
이 회사를 다른 회사 합병하고 오면 이 회사가 없어져 있는 회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회사, 이게 바로 존립중 회사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합병만 가능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합쳐가지고 주식회사로 가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가는 것처럼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쳐져서 유한회사 되는 경우는 뭐가 완료된다? 사채가 상환이 완료가 돼야 된다. 왜? 유한회사는 사채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합병의 종류는 흡수합병과 이 신설합병이 있습니다. 흡수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합쳐져서 A-, 그래서 이 B라는 회사가 A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A-로 A와 A는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B라는 요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A와 B가 합쳐져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건데, 다만 이 A는 변경된 거죠. 이런 걸 뭐냐면 흡수합병이라고 합니다. 신설합병은 자 A와 B가 둘 다 합쳐져서 전혀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없어지고 신설회사를 만드는 거. 이게 뭐냐면 신설합병이라고 합니다. 자, 합병 절차. 자,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A라는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자, 주식회사라고 가정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상대방 B와 합병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합병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합병? 흡수합병.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신데, 여러분들이 대표이사로서 A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B라는 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밟을 수 있는 절차가 뭘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면 여러분들이 대표이사는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아 있습니까? 주주총회에서 여러분들이 선임됐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여러분들이 합병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대표이사가 이 B라는 회사를 만나서 점심을 먹겠죠. 먹으면서 내가 당신 회사를 합병하고 싶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합병 계약을 체결하겠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합병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자, 합병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합병 계약을 체결해 놓고 나서 여러분들 뭘 받아야 되죠? 자, 회사 합병은 뭐다? 무슨 결의사항이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 변경에 관한 건 전부 특별 결의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뭘 받아야 됩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게 뭐냐면 주주총회 합병 결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병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뒤에 있는 주인들한테 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주주총회 합병 결의다. 그 다음에 합병 계약을 주주총회 특별 결의 받으면 끝나냐? 그렇지가 않다. 여러분들이 이 합병 결의를 하고 나서 이걸 이 서류들을, 합병 계약서에 관한 사항들을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회사에 여러분들이 대표이사지만 여기에는 주주도 있고 또 누구도 있다. 여기에는 채권자도 있다.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돈을 빌려줬으면서도 회사의 경영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결을 주총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합병을 승인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의를 회사의 경영을 참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한테 돈을 꾸어준 회사 채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관계자에 어떻게 됩니까? 보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채권자들도 불만이 없고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나면 여러분들이 창립총회는 어떤 거죠? 창립총회는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이거는 신설합병의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사 설립에서 다 배웠습니다. 모집 설립과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을 다 공부하실 때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보고총회는 뭐냐면 이거는 흡수합병, 기왕에 있는 회사가 새로운 회사를 합쳐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을 때 그러한 경우는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자,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총회에서 전체 보고를 해서 완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대표이사, 즉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먼저 상대방 회사를 만나서 합병계약서 쓰고 그거를 주주총회 가서 자, 내가 이러이러한 합병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그러고 나서 자, 우리 회사에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 문제가 없는지 이의가 없는지
다 이게 통보도 해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채권자 보호 절차, 담보도 제공해주고 변제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이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으면 이제 그 창립청에 가서 하고 그다음에 그 기왕에 흡수합병이라면 이제 회사 그대로 전속하는 거니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청의를 하게 됨으로써 이 회사 합병 절차는 이렇게 마무리된다라고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회사 합병이라든가 분할은 뭐죠? 절차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시 같은 거는 어떠한 사항들을 전부 공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에 관하고 공시에 관한 사항은 어떤 법 이론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가볍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병계약은 이제 방금 설명한 것처럼 합병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합병계약의 법정 성질은 단체법상의 특수한 채권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정지조건서를 독립계약서를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여러분들이 합병계약서를 썼어요. 자, 아까 여러분들 사장님이 A가 B라는 회사와 합병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효력을 발생한다 안 한다? 아직은 안 한다라고 보는 게 맞다. 왜? 이게 뭘 받아야 됩니까? 추인을 받아야 되죠. 무엇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주주총회, 사원총회. 자, 주식회사 하면 주주총회죠. 이 주주총회, 사원총회는 뭐죠? 유한회사입니다. 이건 유한회사고,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입니다. 유한회사에서는 주주총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총회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주주총회라든가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합병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효력이 바로 발생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어떻게 된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뭐다? 정지조건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었습니다. 민법 총칙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정지조건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 해제조건은 뭐죠?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해제되는 거죠. 그 조건이 되면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합병계약서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정지조건서이다. 라고 보는 거고 아니다. 합병계약은 독립계약이기 때문에 합병계약은 그 자체로서 효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승인도 하나의 별도의 요건이다라고 이렇게 별도로 보는 거. 독립계약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뭐 학설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합병계약서를 이제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어떤 사항을 작성해야 될 것이냐. 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고 B 회사의 사장하고 만나서 이제 합병계약서 이렇게 쓰는 거죠. 쓸 때 여러분들이 사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되냐 이거죠. 그렇죠? 합병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회사의 그 회사와 합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회사의 자산관계를 먼저 잘 파악을 해서 자, 우리 한 주당 당신 회사 주주한테 몇 주를 줄 건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회사의 재산 상태라든가 어떻게 신주를 발행하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 작성은 상법 502 3조에 보면 흡수 합병의 경우는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합병 계약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실무를 하실 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는 신설 합병의 경우에는 자, 신설은 뭐죠? 회사가 A 회사와 B 회사가 없어지면서 새로운 회사 C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이거는 회사의 설립과 같은 거죠. 그래서 회사 설립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목적이라든가 뭐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일주의 금액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회사가 설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립 합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설 합병이기 때문에 설립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회사의 주주에게는 얼마를 몇 주를 뭐 발행해서 주고 그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명회사와 합자회사인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총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전 공시. 자, 사전 공시는 왜 필요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자, 이사입니다. 대표사죠. 자, 이렇게 상대방 회사와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이렇게 합병하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뭐죠? 주주총회 승인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미리서 사전에 공시를 해야만 됩니다.
왜 해야 될까요? 이 회사의 주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주가 이 회사의 합병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할 건지 반대할 것인지는 이 합병계약서 내용을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합병계약서 내용이 타당하라고 느끼면 합병을 승인해 주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거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공시를 하게 되는데, 이 공시하는 하는 것은 합병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주식회사는 이제 다수결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다수결이 아니어서 거기에 끼일 수가 없지만 회사의 합병을 반대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거기 끌려가야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회사의 조직 변경이 생기면서 자기 의사에 반해서 뭔가 새로운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자기는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시장이라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안 드는 회사 주식 팔고 나오면 됩니다.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관계없이 팔고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는 없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처분하고 그 회사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주주로서의 주의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만약에 주식회사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팔아야 됩니다.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뭐 옛날에 같으면 명동 사채시장 가서 주식을 뭐 사달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헐값에 사겠죠. 만약에 그거 방법도 없으면 여러분들 친구한테 팔아야 됩니다. 친구가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겠죠. 뭐 사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어떻게 되냐, 회사한테 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식 매수 청구권입니다. 반대의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그러면 원칙적으로 회사는 주주의 주식을 사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본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주식 상환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에 이렇게 주식을 회사가 사줄 수 있다. 자, 이렇게 주식을 사주려면, 자, 여러분들이 이 주주총회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사전에 공시된 서류를 보고 나는 그 회사의 합병 조직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결의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회사에다 서면으로 나는 반대합니다라고 통지를 하고, 그리고 주총회 가서 승인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절차를 거쳤을 때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해서 주식을 반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회사가 주식을 사주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합병을 반대할 건지 찬성할 건지 그러한 내용들을 알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공시를 하고 있고, 총회 결의 전에 2주 이내 2주 전부터 해서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까지 경과하는 경우는 뭐죠? 이러한 경우는 누구를 위해서? 채권자를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라든가 채권자는 그러한 서류를 열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돈을 지불하고 복사를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승인 결의는 회사가 승인 결의를 하게 되면 주총은 뭐죠? 특별결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적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채권자 보호자인데, 채권자 보호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2주 이내에 합병 결의로부터 2주 이내에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자, 회사가 이렇게 합병을 했는데, 자, 합병 서류들 공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 사후 공시죠. 합병하기 전에는 뭐죠? 합병하기 전에는 사전 공시고, 합병한 후에는 사후 공시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합병을 했는데, 자, 불만이 있으면 회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한다? 돈을 갚아주거나 뭘 한다? 담보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현재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을 이렇게 함으로써 회사의 채권자의 불만을 잠재울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 채권자가 만약 이걸 안 했으면 아까 어떻게 늘었죠? 회사가 합병 무효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개개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뭘 거쳐서?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거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흡수합병. 총회 이제 마지막으로 합병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보고를 해야 되죠. 자, 보고를 해야 되는데, 흡수합병의 경우는 이제 보고총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기왕에 있는 회사는 새로운 합병하고 나서, 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 회사가 합병을 했습니다라고 마지막으로 이 주총에다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를 하는데, 이때 기존에 이제 합병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새로의 주식을 받은 인수인, 이런 사람은 주주로서의 권리가 있다 없다? 이제는 있어야 되는 거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총회를 꽉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마지막으로 이 이사회에서 이거를 보고사항을 공고로서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왜냐하면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뭘 거쳤죠? 주주총회 특별계를 거쳤습니다. 대표이사가 합병계약서 쓰고 나서 주주들이 모여서 주주총회에서 자, 그 합병계약서를 승인해줬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동일한 내용, 글자는 안 바뀌고 동일한 내용대로 합병 절차가 이루어졌으면 다시 주주총회를 소집해가지고 이렇게 또 할 필요가 없죠. 그러한 경우는 이사가 그냥 이러한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합병이 성사되었습니다라고 해서 공고로 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신설합병의 경우는 창립총회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경우하고 비슷하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흡수합병의 경우는 이제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자 A와 A라는 회사에 B가 흡수합병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B 회사의 주주에게 뭘 해야 된다? A 회사의 주식을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 이 B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뭐 해야 된다? 주권을 제출하라. 그래서 이 A 주식 한 주 대 1대2로 교환한다. 1대2로 합병한다. 그러면 A 회사의 주식 한 주와 B 회사의 주식 두 주죠. 그러면 B 회사의 주주가 100주를 갖고 있으면 A 회사의 주식을 몇 주를 받을 수 있을까요? 100주를 제출하고 몇 주를 받는다? A 회사 주식 50주를 받는 거죠. 합병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공시입니다. 자, 합병 후에 이제 사후 공시에 이러한 여러 가지 서류, 합병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뭐 떠안게 된 채무가 얼마고 이런 모든 관계된 서류를 자, 6개월간 본점에 비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주와 채권자는 그거를 열람을 하거나, 그 다음에 등본이라든가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자,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 하는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가는 경우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회사의 합병은 등기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등기는 2주, 3주 다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쳐져서 C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두 개 다 소멸되겠죠. 그러면 이건 뭐죠? C는 설립이죠. 그렇죠? 신설되기 때문에 A 회사와 B 회사는 뭐죠? 해산 등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A라는 회사와 B라는 합쳐서서 A-로 간다. 그럼 B는 없어지죠. 그럼 B는 뭐죠? 해산 등기고 A는 어떻게 죠? 전속회사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무슨 등기? 이거는 변경 등기죠. 그렇죠? 이거는 신설, 이거는 신설, 이거는 흡수합병. 여러분들이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혀 암기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회사 합병이 이루어졌는데 무효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소송을 통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무효가 주장하는데 원인은 보면 회사의 무효 원에서 상법의 규정이 없지만 굉장히 어떨 때 무효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중요한 절차라든가 실체적 내용이 위반된 경우에 무효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컨대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의 비율이 굉장히 불공정하다. 예컨대 이 회사와 이 회사가 합병 비율을 보니까 A회사, B회사가 이렇게 합병할 때 보니까 1대1이 적정하다. 근데 1대2로 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A회사의 주주한테 손해가 간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B회사의 주주는 당연히 합병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효는 소송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제기권자는 이러이러한 사람. 아까 자본감소와 비슷하죠? 이런 거 똑같습니다. 등기를 할 때 이렇게 등기를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세적 효력하고 소급표 있는 거. 이거는 승소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 무효 판결의 효과는 합병 전. 요것도 여러분들 전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A회사와 B회사가 합쳐서 흡수입니다. 흡수합병이기 때문에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한 거죠. 그러면 A회사는 A-는 회사가 되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회사가 설립할 때는 A회사는 뭐죠? 이걸로 갔으니까 무슨 등기? 변경 등기. B회사는 어떻게 되는지? 회사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건 해산 등기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이제 설립이 무효가 돼서 다시 A회사와 B회사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소멸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건 뭘까요? 소멸이죠. 해산 등기죠. 자, 이거는 뭘까요? 다시 변경되는 거죠. A회사는 변경 등기. 그 다음에 이것은 없을까요? B회사는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는 회복 등기겠죠?
그래서 그러한 논리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회사, B 회사, A-로 갔다가 다시 A, B로 이렇게 전환됐을 때 만약에 이 와중에서 회사가 빚도 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뭘 안을 수 있죠? 재산도 취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당사자 간에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A에서 B에서 합쳐있다가 이렇게 A-로 갔다가 돈을 많이 벌거나 빚을 이렇게 많이 얻거나 그러면 다시 회사로 갈 때 A 회사가 빚 전부 가져가 라고 하면 B 회사는 아무 손해도 안 보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채무는 어떻게 된다? 원칙적으로 둘 다 연대해서 변제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산은 어떻게 된다? 공유로 추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공유로 이해하고 연대해서 하는데 당사자 간에 억울하다. 그러면 당사자 간에 법원에 청구하면 되겠죠. 협의를 하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겠죠. 원고가 폐사한 경우는 악이라든가 중과실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 합병의 효력은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흡수죠. 흡수는 A가 B가 합쳐져서 A-로 가는 거죠. 그럼 B는 없어지는 겁니다. 자 해산회사의 해산이 되겠죠. B가 없어집니다. 이럴 때 청산 절차를 거치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게 회사 합병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 절차 없이 해산이 되고요. 전속회사는 정관을 변경하겠죠. 변경 등기. 정관도 변경하고. 자, 신설회사는 A회사와 B회사가 합쳐져서 어떻게 한다? C라는 회사로 새롭게 난다. 그렇죠. 그러면 A회사, B회사 전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없어지지만 해산하지만 뭐가 없다? 청산 절차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사가 새롭게 신설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결과는 전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해산회사의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자, 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의 모든 권리, 자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 거죠. 만약에 권리만 갖고 의무는 가져오지 않는다. 그럼 말이 안 되겠죠. 예컨대 재산만 가져오고 빚은 떠안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한꺼번에 다 한다는 거죠. 포괄적으로 승계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전속회사의 사원이 된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원이란 말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사원이란 말은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직원은 뭐죠? 우리가 상법 총칙에서 배울 때 사용인입니다. 사용인. 직원이 아닙니다. 이 사원은 뭐죠? 주주입니다. 주주. 그래서 자, 이 B라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들은 뭔 회사의 주주가 된다? A-라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원의 지위가 이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속회사의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이 된다. A회사, B회사의 주주도 누구 회사의 C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사감사 임기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A가 합쳐서 B가 합쳐서 A-로 갔을 때, 그 다음에 A, B가 합쳐서 C로 갔을 때, 이거는 흡수, 이거는 이게 흡수죠. 흡수, 이거는 신설. 이렇게 됐을 때, 자, B라는 회사, A라는 이사, 이게 감사할 때, 이제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갔을 때, 새로운 회사지 않습니까? A-는? 그러면, 이때 A 회사에 있었던 감사와 이사 감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자, 이렇게 가면 새로운 회사가 됐죠. 그러면 새로운 술은 새로운 푸드에 부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이사감사는 이렇게 A-라는 회사로 변경된 다음에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 총회,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 정기총회가 정리할 때까지만 임기가 있고 이때 가서 새롭게 이사감사를 뽑아라 그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회사와 이 회사와는 서로 다른 성질의 회사가 됐죠. 새로 회사가 됐기 때문에 이사감사를 합병과 동시에 그만둬라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 새롭게 변경된 회사가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총회가 도래할 때까지 회사의 일을 하고 정기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새롭게 선임하라는 뜻입니다. 이해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B회사 이사감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별다른 계약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자, 신설합병.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쳐서 새로운 회사가 됐을 때 합병하는 회사의 이사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가 다음 총회. 자, 합병하는 단계에서 이사감사로 취임을 했다. 그럼 이 사람은 새롭게 총회가
다음 총회가 있을 때까지 이사감사로서의 주의를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질권의 효력은 설명 더 안 해도 되겠죠? 물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로 가면은 새로운 회사의 주식에 관한 담보가 그대로 이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주식 매수 청구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이 A라는 회사의 주주입니다. 소수주죠. 주식을 100주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근데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쳐가지고 A라는 회사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자, A 회사의 30% 주식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B라는 회사의 100% 주주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갑의 회사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다 물타기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도 돈이 없어요. 하나도 돈이 없어. 빚만 있어요. 자본 잠식이 됐습니다. 그런 회사를 이 주식이 아까우니까 자기가 100%를 갖고 있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이 A라는 회사와 물타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A라는 회사의 30%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회사의 주식을 이렇게 배정받음으로써 A 회사의 주식의 비율을 높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 절차에 흠결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거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 합병을 반대하고 싶어요.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소수 수직 때문에 100주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끌려가면 억울하죠. 근데 이 회사의 주식을 증권거래소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팔아버리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를 회사한테 사달라고 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자기가 그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고 싶을 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의사를 끝까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주총 결의 전에 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구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서면으로 결의 반대 의사를 통지를 해야만 됩니다. 자, 20일 이내에 주총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자, 내가 그 합병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 주식을 사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뉴스 보면 신문을 보면 회사가 합병하려고 하는데 반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반대 매수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주식에 대해서 주식을 다 사줘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돈이 없으면 합병하고 싶어도 합병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20일 전에 반대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그러한 경우 회사는 이제 2월 내에 매수를 청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반대 매수자가 너무나 많으면 회사는 그걸 이제 합병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 20일 전에 반대했어요. 근데 주총 가서 찬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주식 매수 청구권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금반의 원칙상 안 될 겁니다. 안 됩니다.